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어 왕이라는 제목의 희곡이고요. 저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를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나올 만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과 5대 희극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햄릿의 유명한 대사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총 10편의 비극을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수작 4편을 묶어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이 4대 비극은 방금 유명한 죽느냐 사느냐라는 대사가 들어있는 햄릿, 그리고 오셀로, 맥베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하는 리어 왕을 포함합니다.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리어 왕, 셰익스피어의 이 희곡 작품 리어 왕은 말 그대로 영국, 당시에는 브리튼이었죠. 브리튼의 왕, 리어 왕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한 왕족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리어 왕에게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너릴, 둘째는 리건, 그리고 막내딸이 코델리아입니다. 이 희곡은 이 세 딸에게 자신의 영토와 자산을 리어 왕이 나눠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모든 권한과 재산, 영토까지 3등분을 해서 세 딸에게 다 나눠주고 자신은 이제 딸들에게 노년을 의탁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어 왕은 왕국을 3등분해서 나눠주면서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 한번 해봐라, 딸들아. 뭐 그저 형식적인 절차죠. 그렇게 딸들이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3분의 1 이렇게 떼어서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뭐 어느 정도는 형식적인 절차이기에 첫째와 둘째 딸은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자신의 몫을, 왕국의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런데 리어 왕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 코델리아는 자신의 진정한 사랑과 효심을 그렇게 좀 과장되고 거짓되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백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리어 왕은 크게 오해하고 맙니다. 뭔가 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니? 라고 생각하면서 코델리아 목으로 떼놓은 가장 비옥한 왕국의 3분의 1도 나머지 두 딸에게 마저 나눠주고 막내는 다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네 진실함이 네 지참금이다. 그러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사랑하는 막내에게 서운한 그 마음 때문에 아주 리어 왕은 단단히 삐져버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리어. 자, 이제 막내지만 내 즐거움, 내 사랑과 인연을 프랑스는 포도로, 버건디는 우유로 맺자는데 언니들의 것보다 더 비옥한 3분의 1, 그걸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말은 말하라. 코델리아. 없습니다, 전하. 리어. 없습니다. 코델리아. 없습니다. 리어. 없음은 없음만 낳느니라. 다시 해봐. 코델리아. 소녀 비록 부르나나 제 마음을 입에 담진 못하겠나이다. 전 전하를 도리에 따라서 사랑하고 있을 뿐 더도 덜도 아닙니다. 리어. 뭐라고? 코델리아. 말을 좀 고쳐봐라. 내 행운을 망치지 않으려면. 네,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델리아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막내딸도.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서 이렇게 답을 하다니. 뭐 물론 마음은 이 본 내용을 다 읽으시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만 이 표현이 너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날 얼마나 사랑하냐, 뭐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냥 저는 제 의무에 따라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 아버지가 이렇게 좀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오해였고 결국 이 오해가 이 집안의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막내딸은 사랑의 표현이 서툴렀고 아버지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딸이 누군지 살피는 그런 해안이 없었습니다. 눈뜬 장님이죠. 눈뜬 장님인 리어 왕은 왕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입바른 소리를 하는 첫째와 둘째 딸의 남편들에게 모든 통치권과 조세권 그리고 집행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 내어주게 됩니다. 뭐 이쯤 되면 슬픈 예감이 들게 되는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첫째 딸의 궁에 머무는 리어 왕에게 이 딸은 조금씩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힘없고 돈 없는 아버지가 많은 기사들을 100명의 자신의 최후의 부하들 100명을 남기거든요, 기사를. 근데 많은 기사들을 데리고 또 자기 부하들에게 뭐 자기 시종들에게 또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못마땅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신하들에게 아버지를 잘 모시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 둘째에게로 떠나게 하자라고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발자크의 작품인 고리오 영감이 저는 연상이 되었습니다. 일찌감치 모든 재산을 두 딸에게 물려주고 괄시받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간 이 고리오 영감의 모습이 리어왕 위에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본문 중에서 방금 얘기 드린 이런 부분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바보. 넉마 걸친 아비는 자식들이 눈 돌리나 주머니 찬 아비는 자식들이 친절하지. 최고 창녀 운명 여신 거지에겐 문 안 열어.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딸들 때문에 1년 내내 셀 수 있는 통안이 있을 거야. 리어. 오, 우라통이 내 심장을 치받고 올라온다. 화병이여, 차오르는 슬픔이여, 내려가라. 네 자리는 저 아래다. 이 딸은 어디 있느냐? 네, 이런 부분입니다. 딸이 막 괄시를 하니까 그 광대 같은 이제 시종이 바보라는 이름의 시종이 왕을 놀립니다. 아, 그래. 뭐 주머니 찬 아비들이나 자식들이 친절해주지. 넉마 걸친 아버지한테는 자식들이 눈도 안 돌린다더라. 뭐 이렇게 막 놀리니까 리오 왕이 화병이 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리어 왕의 비극은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이 리어 왕도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사랑하는 막내도 딸들이 다 죽고 자기 자신도 죽고 뭐 그 밖에도 여러 등장인물들이 다 죽고야 끝나는 거대한 비극으로 막이 내리게 됩니다. 딸의 서툰 사랑 표현과 지나친 솔직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사랑을 보지 못하고 과하고 경솔하게 반응한 리어 왕의 어긋난 이 부녀 간의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행으로 빠뜨리고 맙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작품 리어 왕의 큰 축을 이루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리어 왕의 신하 글로스터 백작과 그 아들인 에드먼드 이 그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또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욕망과 사랑, 오해가 꼬이면서 큰 비극의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리어왕 가족의 이야기랑 서로 섞이면서 엉키면서 이야기 전체를 아주 극적이고 더욱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이 글러스터 백작 가족의 이야기 또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이 누군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눈먼 아버지의 슬픈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 에드먼드라는 아들이 그 음모를 꾸미는 그 장면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에드먼드. 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죄송하나 속임수로 형님에게 칼을 뽑겠습니다. 뽑아요. 방어하는 척하고. 자, 이제 붙어요. 크게. 항복해. 아버지 앞으로 가. 여봐라. 불 여기다. 에드거에게. 달아나요 형님. 크게. 횃불. 횃불. 에드거에게. 잘 가요. 에드거 퇴장. 내가 피를 흘린다면 격렬한 싸움을 했다고 믿을 거다. 자기 팔을 뺀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일부러 형인 에드거에게 음모를 씌우기 위해서 뭐 연극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스스로 자기 팔을 칼로 베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지키는 진짜 아들이다라는 것을 꾸미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안 속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모두의 이런 오해들이 다 풀리고 악인들은 징벌을 받고 막내딸 코델리아와 프랑스 군대가 리어 왕의 브리튼 왕국을 다시 되찾아주는 해피엔딩을 기대하셨다면 아마 크게 실망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한 축을 차지하는 비극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읽고 제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사랑을 제때 잘 표현하자 라는 그 생각과 자식들에게 미리 다 물려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두 가지 교훈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은 감상치고는 좀 세속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1605년에 발표된 작품이 400년을 훨씬 넘은 지금도 이렇게 와닿는 것을 보면 셰익스피어는 역시 세계적인 대문호이고 인간의 본성은 수백 년이 지나도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이었습니다. 리어 왕, 윌리엄 셰익스피어. 1막 1장. 켄트, 글로스터, 에드먼드 등장. 켄트. 전 국왕께서 코널 공작보다 올바니 공작을 더 총애하신다고 생각했는데요. 글로스터. 우리에겐 항상 그렇게 보이셨지요. 하나 이제 왕국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어느 공작을 더 높이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소이다. 두 몫이 너무나 꼭 같아서 아무리 따져봐도 어느 쪽도 상대의 몫을 선택할 순 없으니까요. 켄트. 저 사람은 백작의 아드님 아닙니까? 글로스터. 걔 양육비는 내가 부담했지요. 한데 놈을 인정할 때마다 얼굴을 붉히다 보니 난 이제 철면피가 다 되었습니다 그려. 켄트. 무슨 말씀이신지? 글로스터. 걔 어미와 정을 통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자는 배가 불렀고 글쎄 침대 속에서 남편을 맞이하기도 전에 요람 속에 아들 하나를 갖게 되었지 뭡니까? 잘못된 김새를 챘겠소? 켄트. 그런 잘못이 없었기를 바라진 않겠습니다. 저렇게 멋진 결실을 보았으니. 글로스터. 하나 내겐 합법적이고 쟤보다 한두 살 많은 아들이 그렇다고 걔를 더 예뻐하진 않지만 하나 더 있답니다. 저 녀석은 부르기도 전에 좀 건방지게 이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 그 어미가 고왔고 또 녀석을 만들 때 재미도 많이 보았으니 저 잡놈을 인정해야겠죠. 에드먼드, 고결하신 이 어른을 아느냐? 에드먼드. 모릅니다, 아버님. 글로스터. 켄트 백작이시다. 지금부터 내가 존경하는 친구분으로 기억해 두어라. 에드먼드. 경애하는 백작님. 켄트.
자네를 아껴주고 더 잘 알게 되길 바라네. 에드먼드. 노력하겠습니다, 백장님. 글로스터. 얘는 9년 동안 나가 있었는데 또다시 내보낼 겁니다. 국왕께서 오십니다. 트럼펫 소리. 작은 왕관을 든 사람에 이어 리어, 콘월, 올바니, 고너릴, 리간, 코딜리아 및 시종들 등장. 리어. 글로스터, 프랑스 왕과 버건디 공을 들라하라. 글로스터. 예, 전하. 퇴장. 리어. 그동안 짐은 숨은 뜻을 밝히리라. 그 지도를 가져오라. 짐은 이 왕국을 셋으로 나누었고 노년의 걱정거리, 힘 좋은 어깨 위로 훌훌 털어 넘겨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죽음 향해 천천히 기어갈 결심을 굳혀노라. 짐의 사위 코널과 못지않게 사랑하는 사위인 올바니어. 짐은 이제 앞날의 분쟁을 막기 위해 짐의 딸들 각자의 지참금을 지금 공표하기로 마음을 정했노라. 오랫동안 이 궁정에 구애하며 체류했던 막내딸의 두 연적, 프랑스 국왕과 버건디 공작도 답을 듣게 될 것이다. 딸들아, 말해봐라. 짐은 이제 통치권과 영토의 소유권 및 국사의 근심을 떨치려고 하니까 누가 짐을 이를테면 가장 사랑하는지, 그래서 효성과 자격 갖춰 요구하는 딸에게 최고의 상을 내릴 수 있도록 짐의 맏딸 고너릴이 먼저 하라. 고너릴. 전하, 제 사랑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시력이나 걸림없는 자유보다 소중하게 가장 값지다거나 희귀한 것 이상으로 은총, 건강, 미와 명예 갖춘 삶에 못지않게 일찍이 자식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받은 만큼 입 열고 말하면 빈약해질 사랑으로 모든 한계 다 넘어 전하를 사랑하옵니다. 코딜리아, 방백. 코딜리안 뭘 하지? 사랑으로 침묵하라. 리어. 이 모든 영토에서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그늘진 산림과 풍요로운 들판에다 풍부한 강, 드넓은 평야가 있는 땅을 네 소유로 해주마. 너와 네 올바니의 자식들이 영원히 상속토록. 짐의 둘째 코널 부인, 짐이 가장 사랑하는 리간은 뭐라 하지? 리간. 전 언니와 타고난 자질이 같사오니 사랑도 같은 값이옵니다. 진심으로 언니는 제 사랑을 조목조목 밝혔어요. 다만 크게 빠뜨린 부분은 저는 가장 민감한 인간의 감각이 누리는 다른 모든 기쁨을 적이라 공언하고 오로지 전하의 귀중한 사랑 속에서만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옵니다. 코딜리아, 방백. 불쌍한 코딜리아. 하지만 안 그래. 왜냐하면 내 사랑은 분명히 내 입보다 더 무거울 테니까. 리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세습으로 고너릴이 하사받은 땅보다 크기나 값어치, 기쁨 또한 못지않은 짐의 고운 왕국에 방대한 3분의 1 남으리라. 자, 이제 막내지만 내 즐거움, 네 사랑과 인연을 프랑스는 포도로, 버건디는 우유로 맺자는데 언니들 것보다 더 비옥한 3분의 1을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말은? 말하라. 코딜리아. 없습니다, 전하. 리어. 없습니다. 코딜리아. 없습니다. 리어. 없음은 없음만 낳느니라. 다시 해봐. 코딜리아. 소녀 비록 불운하나
제 마음을 입에 담진 못하겠습니다. 전 전하를 도리에 따라서 사랑하고 있을 뿐 더도 덜도 아닙니다. 리어. 뭐라고? 코딜리아? 말을 좀 고쳐봐라. 네 행운을 망치지 않으려면. 코딜리아. 아버님은 저를 낳아 기르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전 그에 합당한 의무로 보답고자 복종하고 사랑하며 가장 존경합니다. 언니들이 아버님만 사랑한다 말할 거면 남편들은 왜 있지요? 제가 만일 결혼하면 제 서약을 받아들일 그분은 제 사랑과 걱정과 임무의 절반을 가져갈 것입니다. 전 분명코 언니들처럼 아버님만 사랑하는 결혼은 절대로 않겠어요. 리어. 하나, 그게 진심으로 한 말이냐? 코딜리아. 예, 전하. 리어. 어린 것이 그렇게도 무정하냐? 코딜리아. 어린데도 전하 진실하옵니다. 리어. 그래라. 그럼 네 진실이 네 지창금이다.